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요. 제가 원래부터도 이 주식계에서 우리 대표님의 경험이 상당히 이제 깊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그 깊이가 나날이 더해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가 이제 주식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긴 거예요. 원래 전혀 초보일 때는 에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주식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아는 게 맞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달았느니라. 아니 아까 계속 하산토라라. 저는 하산하기 싫어요, 대표님. 계속 배워야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주식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물에 빠졌어. 회전을 딱 해서 물에 빠졌어. 부표도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이게 사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야, 지금. 딱 빠졌는데 어디로 가야 육지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수익이 나오지? 그렇죠. 그죠? 이 망망대해에 그렇다고 침대 뱉어가 야, 저쪽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 부표가 필요한 거죠. 부표가 필요한 지침표, 건데. 부표. 그렇죠. 그 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재무제표도 있을 수 있고 미래 성장성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원래는 이게 오늘 시장은 별로 안 좋잖아요. 맞아요. 지수가 원래는 이게 막 헤엄치다가 파도를 만나요. 그럼 뒤로 밀리죠. 당연한 그게 순리니까요. 그게 순리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만나기 전에 먹을 거를 저 뒤쪽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파도가 올 거를 예상을 하면 서로 물에 빠져서 이래 서로 눈치를 딱 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선두주자가 있어요. 왜?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파도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지식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그래도 육지가 나올 확률이 저쪽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헤엄쳐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사람들 눈치 보다가 그 사람을 쫓아가거든요. 적인 것 같아. 그렇죠?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린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이쪽으로 가자. 난 저쪽으로 한번 과감하게 가보겠어. 가다가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이쪽은 그래도 같이 가니까 이렇게 잡아도 주고 힘이 빠지면 격려도 해주고 일으켜도 주고 그렇죠. 좀만 버티자. 근데 혼자 역행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이제 시장의 추세를 그리고 흐름을 모르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세네. 그렇죠. 그게 추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쪽으로 쫓아가는 거죠. 수급이 몰리는 쪽. 진짜요, 대표님. 저는 이제 그 초반에 주식을 접한 게 저는 딱 작년도부터거든요. 그런데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이제 추세에 따라서 많이 갔잖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활황기라고 해도 가히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아무도 관심이 안 가지는 곳에 담아라. 이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확실한 미래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미래 성장성. 그 부표가 담보가 돼야 그쪽으로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관심과 앞으로 미래 가치성이 있는 그렇죠. 게 우리가 지금 자 봐봐요. 오늘 시장은 지금 지수는 3028포인트로서 한 20포인트 빠졌고 코스피는 코스닥은 지금 이제 반등이 와서 1.51포인트가 빠진 1010선에 있어요. 자, 오늘 지수는 안 좋았어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멜파스. 멜파스 오늘 근데 반만 털고 반은 가지고 간다고. 맞아요. 오늘 전량 털었죠. 그렇죠. 오늘 그것도 거의 딱 고점에서. 역시. 그렇죠. 진짜 대표님. 아니 이 수익률 대회 이 시즌에는 진짜 신들린 매매를 진행하신다는 그러니까 그때는 집중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잡아내실까요? 이게 미팅만 없어도 더 집중을 하겠죠. 진짜 대표님은 미팅만 없으시면요 주식만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진짜 딱 자산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명이 짧아져. 계속 저점 잡는다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오늘 봐보세요.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닝 시즌으로 간다. 그러니까 LG이노텍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2.48%. 지수는 빠져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이거 추세 탔다.
넥스턴 바이오. 아, 넥스턴 바이오 장난 추세 탔다. 아닙니다. 그 오늘도 매일매일. 그렇죠. 오늘도 6% 올랐어요. 와, 그래서 7,610원. 매일매일 상승세. 진짜 넥스턴 바이오. 와. 그러니까요. 대다다 통해서도. 다다에서도 찍어. 바다에서도 진짜 말씀해 주셨고. 멜파스도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솔직히 멜파스만 잘 진입하셨어도 벌써 30%가량의 수익은 그렇죠. 그냥 챙겨가셨을 텐데. 그리고 윌링스 봤죠? 네. 아, 윌링스. 저점에서 오늘 매력적인 구간에서 그러니까요. 잘라내잖아요. 제가 오늘 또 눈이 반짝했지 뭐예요. 그런 윌링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안 좋아도 이게 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또 이런 거 이만 걸면 안 돼요. 우리는 시장은 안 좋았지만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빠질 시장은 아니다라는 기준점이 있었고 맞습니다. 부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야 이제 어닝 시즌 넘어갈 거야. 네. 나는 또 다른 새로운 부표를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헤엄쳐 가면 돼요. 밀린다 싶으면 먹을 거 저것도 갖다 놓고 맞아요. 파도에 순응하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물수변에 갈궜자라고. 갈궜자. 물이 흘러가는데 밀려갖고 여기서 좀 먹고 가면 돼요. 맞네요. 에너지 충전해서 부표 따라 사삭 가면 되지. 역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조금 알겠죠. 진짜 그래요. 그리고 왜 현금 비중이 중요한지도 알겠고. 그러니까요. 왜 자금이 적을 때 집중 투자해야 되는지도 맞아요. 알겠죠.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찔끔찔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10% 의미가 올라도 없었다. 그러니까 별거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야. 네. 뼛속 깊이 새기고 그러니까 진짜 기본 시드 5억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그러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으면 네. 또 저점 좀 모아놨다가 맞아요. 오늘 줄 같은 날 때마다. 멜바이텍 확 뛰어주면 웰바이오텍 20몇 프로 이상 뛰어주면 고맙다. 네. 어차피 사람이 일단은 좀 살 좀 줄여놓고 그렇죠. 또 그죠? 이제 차익실현을 또 좀 이제 좀 해놓고 기다려보고 네. 그죠? 그럼 남은 물량이 더 많으니까 또 거기서 더 이상 가버리면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늘 뭐 하는 자세? 유연하고 맞아요. 여유로운 자세. 맞습니다. 이거 유연하고 찔려드는 듯한, 그렇지. 네. 유연하고도 여유를 여유로운 자세. 주인의 자세. 제가 살게요 이게 아니고. 맞아요. 매달리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아유, 네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아유. 매력이 있어졌네. 아유. 알았어, 이제 고맙다. 내가. 내가 사줄게. 이제 네가 이제 매력이 있어졌는데 내가 사줘야지. 와. 이런 도사적인 마음. 그러니까요. 예튜브와 함께 하신다면요. 고수의 경지까지도 내가 오를 걔한테 수 멜파스도 있다. 오늘 이제 끝이라고. 네. 그니까요. 빠이 있잖아요. 빠이 안녕 이러니까 쭉 빠지잖아 이게. 빠이 맞아요. 안녕. 대표님께서 진짜 정확하게 고점 가격까지 말씀하셨는데 터치하고 근데 바로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처음에 사실 멜파스의 이해관계 권리관계성을 따져보면 이게 2,100원에서 바로 3,000원 부분까지 들어 올렸어야 된다. 근데 원래는 변수가 생겼죠. 그랬죠. 소송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걸리고 거래 정지, 파산 신청 이 부분이 들어왔죠. 거래 정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사전에 누군가는 알았겠죠. 던졌겠지. 그렇겠네요. 어떤 내부 정보에 그래서 의해서 던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더 빠진 거지. 밑으로.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잘 파악해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 하나 없이 물에 붕덩 빠져가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육지가 나오지? 이래 되면 죽어요. 맞아요. 부표도 없고. 아니 이번에 대표님 멜파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잖아요. 뭔가 거래 정지가 딱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공포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른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르고. 누군가는 팔아먹겠겠지.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손절하라고 분명했을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권리관계, 이해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거기서 더 변수가 생겨서 더 밀리면 거기서 조금 더 낮추면 돼요. 맞아요. 그렇네요. 목표가들을 조금 낮춰서 이 선은 올 수밖에 없다는 선을 조금 낮춰내요. 원래부터 이제 그런 변수가 없었다면은 그렇죠. 갈 수 변수가 있었던 없었던 고점을 그렇지. 변수가 생겼다면 좀 낮춰서 한 단계 낮춰서 보면 또 그거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갈 종목은 이제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갈 내가 종목은 간다. 벨바이오텍이 왜 다이소인지 이유도 얘기했잖아. 왜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진짜 왜 대표님. 다이소냐? 네. 그 얘기 다 해줬잖아요. 이게 금융이연제란 자회사 때문에 맞아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있다. 네. 2차 전지 쪽에 드라이룸, 반도체 쪽에 클린룸, 클린룸. 제약바이오 진짜. 쪽에 GMP 시설에 클린룸 모든 이런 것들을 걸 다 다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지어줄게 대신 네. 우리도 이만큼 지분 가져갈게 이런 여러 사업을 걸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이소라고까지 표현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게 역시. 다이소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이연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마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비중 축소, 다시 비중 확대, 다시 비중 축소에 대한 여러 가지 바이앤 밸런싱 전략도 필요하고 네. 그게 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수 1400포인트와 지수 3000포인트 부근의 전략과 전술이 똑같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지수 1400포인트에서는 바이앤 홀더였어요. 네. 그것도 레버리지, also 레버리지, 친구까지. 레버리지 또한 바이앤 홀더였어요. 하야고 홀더. 홀더 해야지, 홀딩 해야지. 그럼요. 그죠? 네. 그때는 홀딩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바이 앤 밸런싱이에요. 비중 확대, 비중 축소, 비중 네. 확대, 비중 축소. 유연하게 그렇죠. 지금 대응해야 된다. 지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수 좀 올라오면 현금 확보, 다시 지수 빠져주면 주식 주식을 비중 확대. 늘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적 전술이 바뀌어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추세 타는 거는 익절가만 딱 잡아놓고 못 잘 먹어도 매도. 이제는 7,000원에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익절가 한 7,300원 잡아봅시다. 네. 넥슨 바이오를 7,300원 잡아봅시다. 네. 입절가. 어제 같았으면 7,000원에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7,300원 이하까지 안 빠지면 내 들고 간다. 7,300원 못 먹어도 7,300원까지는 수익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일 내가 이게 더 튀면 또 익절가 조금 높여놓고 못 먹어도 7,600원 먹을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이 앤 밸런싱. 밸런싱. 그냥 오늘 탁반 진짜. 팔고 딱 정확하게 고치면서 반 탁 팔고 맞아요. 반 딱 쥐고 그렇죠. 계시고. 윌링스 딱 또 반 수익 보신 걸로는 또 매력적인 구간인 윌링스에 딱 담으시고 또 저점 정확하게 그렇지.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대한 부표들 네. 그리고 시류에 따른 시황에 따른 부표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부표들을 심어드리자고. 네, 심어드리면 맞아요. 그 부표 따라 여러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부표를 제시해주는 그렇죠. 우리 예튜브 대표님. 그런데 이제 뭐 권리관계,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들으면은 맞아 그렇게 해야지라는 걸 알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내리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죠. 사실 네. 그게 아무리 그런 권리관계, 이해관계가 있어도 네. 사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100% 맞다면 떼부자 다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 틀렸을 때 넉넉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대응을 그만큼 대응을 해야죠 또. 틀렸다. 말이 다르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이해관계가 생겼다. 또 다른 권리관계가 생겼다. 그럼 또 전술적 변화가 있어요. 또 전략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불려요? 유기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이게 마치 천편일률처럼 딱딱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져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네. 여러분들이 우리를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도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 알고 있으면요. 내가 점심시간에도 우리 이소미 앵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바닥에 있는 선수들, 네. 내가 소위 말해 어떻다고? 주가를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움직이는 대한 부분들을 주체들. 그 선수들, 내가 선수라고 불리는 그들 그들의 어떻게 산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들의 삶이 상당히 호화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열악합니다. 그래. 네,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네. 왜? 여러분들은 그냥 매번이거든. 얘들이 움직여? 내가
같이 올라타서 나 덕이나 좀 볼까? 이 마음이면 되는데 얘들 목숨 걸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쉽게 버니까 쉽게 탕진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벌고 쉽게 탕진도 하지만 쉽게 벌지도 못해요. 그래요. 왠 줄 알아요? 얘들은 위로 사는 애들이에요. 위로 막 맞아요. 사고, 여기야, 그래, 가자! 이러면서 막 헤엄치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 나와! 뒤로 빼! 그게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 그러니까요. 걔들은 시황도 안 읽어요. 야, 그리고 이게, 지금의 어떤 화두가 되는 섹터가 뭔지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막 까고 보는 거예요. 막 까고. 말 그대로 자금력으로만 그렇지.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못 살아요, 대단.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했던 이 두 명에 대한 네. 뭐 그죠? 소위 이 주식시장에서의 꾸라지, 선수. 꾸라지, 꾸라지.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 낙지, 이런 분들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맞아, 유명하셨던 네. 분들. 근데 그분들 어떻게 산다고 얘기했어요? 한 분은 지금 신용불량자고 한 분은 고시원에서 거주하신다고. 그분들 한때 뭐 1,000억 이상 벌었던 사람들. 진짜 대단한. 강남에 건물도 갖다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강남 건물주에 1,000억이란 그러니까 자금을 갖고 그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데뷔한 게 2000년 초반에 한참 벤처붐일 때 얼마나 네. 돈 많이 벌었겠어요. 그때. 그러셨겠어요. 그러다가 그걸 그분들의 포지션도 없었어. 그분들 예전에 저한테 시황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 무조건 달려가는 쪽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수가 1,400포인트든 3,000포인트든 주식 비중이 한 100%. 저점에 위치하든 고점에 위치하든. 다 바꿔! 우리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폭망. 그렇죠. 폭망 말 그대로요, 대표님.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잘 기회를 지켜보면 왜 이 구간이 바이앤 홀더여야 되고 왜 이 구간은 바이앤 밸런싱해야 밸런싱을 해야 되고 되는지. 이런 것들이 대강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점점 공부하고 경험 쌓이다 보면 훨씬 더 낫겠죠. 맞아요. 부표도 점점 이제 누가 잡아준 부표가 아니라 본인이 심을 수 있는 부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야, 끝난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산이지. 이제 그만 내려가. 가르쳐 줄게. 더 이상 하지 마! 가르칠 게 없어. 끝났어! 주식시장도 철저하게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내가 내만을 보지. 너만 하겠어. 나는 이걸로 가보겠어. 이렇게 가는 순간 죽어요. 지금 뭐 현재 시간 3시 25분 이제 딱 5분을 남겨두고 이게 있는데 결국은 네. LG 이노텍이 올라온다니까요. LG 이노텍 그러니까. 힘을 으쌰으쌰 내주고 있군요. 그렇지. 이게 진짜. 어닝 시즌이라. 맞아요. 3Q. 역시 3Q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현저히 저평가다.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우리 LG 이노텍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몰라요. 이분들이 나만 하겠어. 나만의 나만의 스타일. 스타일. 그러니까 용감하신 건 좋은데 이제는 저희가 조금씩 그러니까. 돌다리 두드리면서 이게 물에 풍덩 빠지셨어요. 네. 그런데 내가 육지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육지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만히 오히려 더 차분히 바람의 방향을 읽어보고 파도의 방향을 읽어보고 그리고 부표를 찾아보는 게 훨씬 나은 전략입니다. 차분히 네,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훨씬 나은 입장이에요. 그들은 온 걸 투입해갖고 손해보는 애들이고 그러니까요. 소위 말해서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세력이라 불리는 애들은 온 걸 다 투입해요. 지 사돈의 팔촌 누나 형님 뭐 아버지 다 끌고 와갖고 투입해요. 모든 자금을. 그러다가 쑥 가는 거예요. 훅!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몇천억 모았다가도 훅! 가는 거고.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하는 부분.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상당히, 네. 이 계통에서 정말 저 사람은 이 계통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 사람 중에 네. 한 사람은 네. 사채업자예요. 그 사채업자는 직업이. 돈을 잃을 수가 없지. 상장사 돈 급하면 돈 빌려주고 주식을 하다가 때리고
상장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굴리시는 그러니까. 사채업자시네요. 그런 분들이요. 못벌 수 돈을 없죠. 잃을 수가 없죠. 네, 그럼 그렇죠. 당연히 돈 벌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그건 악랄하게 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표를 잘 찾아서 수익을 잘 내시길 바라고 네. 그 부표에서 우리가 그 부표를 좀 놓아드릴 수 있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표를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초반에는 부표를 좀 놓아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항상 주식도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이런 스스로 부표를 만들기 전까지 내 시드를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는 부분 그때까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다는 부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분산 투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시드가 5억 이상은 돼야 그나마 분산을 하고 이게 되지. 그죠? 네. 그리고 벌었는 거에 항상 일부분은 자기한테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그 혜택을 나눠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가족이 아니야, 당신은 능력이 있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맞습니다. 실컷 벌었는데 가족 외면하고 다시 이러면 그 가족들 찾아가면 가족들 니 누구야 이래. 니 누군데 이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벌었을 때는 또 가족들한테 잘 해줘요. 너무 좋은 말씀 그렇죠. 해주셨어요. 진짜 주식으로 수익을 냈을 때는 나 그렇지. 자신을 칭찬해주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죠. 그 금액만큼 하면 얼마나 보람이 찰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세상에 굴곡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살면서 굴곡이 없었어요? 많죠. 굴곡이 없었다고요? 진짜요? 부러워! 부러워! 어쨌든 벌써 뭐 10월, 11월, 이젠 12월까지 바라보면서 벌써 2021년도를 그렇죠. 마무리해가는 이제 단계잖아요. 점점 어닝 시즌의 어떤 분위기가 확실히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1월 초반까지는 네. 이 어닝 시즌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네. 매수세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는 여기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일단은 딱 판단해놓고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요. 이제 네. 어쨌든 뭐 11월 초반까지는 어닝 시즌에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네. 실적을 갖고 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당연히 기대를 받을 거지만 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날이 추워질 때 인기 있는 게 배당주다. 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사실 배당주들은 네. 배당이 지나가고 나면 배당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크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배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사실 주가가 오르는 걸 노리는 것이지 배당을 받고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배당 받아봤자 배당락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이라는 거는 세금이 발생을 하죠. 그죠? 세금. 네, 배당은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배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식을 얼마만큼 들고 있다 하는 게 신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12월 달 되면 코스닥 종목 중에 조금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배당 기산일에 보유자의 명단에 안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특히 큰 손들은. 정말 그러면 그런 딱- 게 있어요. 주가만. 그래서 12월 달 보통 코스닥 주식들이 안 좋아요. 12월 말까지 거의 그 부분까지가 그 전에 미리 파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가 보통은 와우.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네요, 대표님.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를 벌고 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 얼마만큼 들고 있다. 그게 뭐 몇백 주, 몇천 주 들고 있는 사람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몇 백만 주, 큰 손들. 몇 수십만 주 이런 걸 들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주주 말고 네. 대주주 지위를 이때는 안 하고 싶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라도. 큰 손들 자금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좀 빠지죠. 그렇겠네요.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S-오일이라든가 SK도 이번에 배당이 셀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중간 배당도 했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스튜어디십 코드에 의해서 배당을 세게 할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돕니다. 그리고 화학주, 정유주 지금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배당이 좀 셀 것이다. 전통적으로 S-오일이 배당을 제일 많이 했었는데 네. 작년 코로나 때는 배당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실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네. 올해는 아마 배터리주의 배당이 제일 세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뭐 그리고 삼성 SDI 이런 네. 쪽의 배당이 가장 셀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실적이 셌어요. 올해 진짜 실적이 센 섹터를 꼽으라면 네. 이 배터리 섹터. 단연 배터리주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배터리는 저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예요. 그렇죠. 아직 안 갔다니까요. 갈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섹터예요. 와,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정말 미래가 유망한 아주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넌지시 이렇게 또 노하우를 전해주시면서 12월 달에는 다소 코스닥 지수가 특히나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셔서 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추가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을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위험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네. 근거 없는 비관론이에요.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네. 진짜 일도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도 깨달으시고 부표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주식은 적은 자금일 때는 집중 투자하는 게 맞구나. 맞아요. 내 성향이 그렇게 집중 투자해서 끌고 갈 성향이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단기 매매 위주, 단기나 스윙 위주의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바이 앤 밸런싱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 확보의 중요성. 네. 현금이 있으면요, 장이 빠지면 기회예요. 맞아요. 현금이 있어야 그게 기회가 돼요. 네. 현금이 없는데 무슨 기회입니까? 1400포인트도 주식 비중 100%. 3000포인트 부근에서도 주식 비중 100%는 그렇게 하다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우리 현금 확보의 중요성 오늘도 잊지 마시고요. 또 인생에 대한 철학까지 담겨있는 유튜브 채널 늘 사랑해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 안녕!